우리 한반도의 햇님이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햇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방송 생생현대사. 오늘은 탈북민 제1동포 리소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리소라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강원도하고 함남도가 붙은 경계선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2008년에 탈북을 해서 현재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많이 들었죠. 북한 사람 모두가 그렇지만은 근데 들은 게 다 그저 심한 욕을 하는, 물론 체제가 다르니까 심한 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님 팬이었습니다. 네, 1979년 10월 26일 방송을 통해서 처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왜 박정희라는 그 성함이 이름이 굉장히 기억에 굉장히 크게 남았냐면 10월 이제 26일 날 밤쯤부터 북한에서 아마 밤중이라면 새벽쯤 되겠죠. 그 시간에 이제 북한 라디오로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에 관한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사람이 돌아갔는데 서거를 하는데 좋아를 하고 거기다 또 본인을 굉장히 욕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9살 어린 나이였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상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발인을 하시고 이럴 때 굉장히 슬프게 우시는 걸 봤고, 사람이 돌아가면 저렇게 가슴이 근데 슬픔이 정도를 어느 정도 9살인데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 안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그때 없었지만은 제가 9살인데도 이제 학교에 나가서 이런 부당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차별을 당하고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해서 막 정말 마음이 이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 그대로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서 마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도 내만큼 저렇게 아프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서거를 돌아가셨으면은 그렇게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른들 세계는 무엇인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저렇게 이 사람이 돌아간 데 대해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기뻐하는 정도도 그런 정도를 지나서 아주 욕을 아주 험한 욕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고 있어서 그게 체험을 처음 한 게 박정희라는 이름이 세 글자여서 제가 굉장히 박정희라는 대통령님이 세 글자가 인상에 남았댔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팬이 되신 겁니까? 그거는 언제부터인가면 그때 한번 접하고 더 커서 이제 성인이 이전 되면서 이 사회가 무엇인가 저하고 맞지 않고 이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 많구나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신 성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 동료 계급이 돼가지고 동료 계층에 속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을 당했을 때 북한에 이제 제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아버지 김일성 원스님. 근데 아버지라는 말이 그다음에 그게 또 뒤따라서 쭉 붙지 않습니까? 인민들을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걸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말인데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머릿속에 이 사회가 나쁘다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님이 성함이 들어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남한에 계시는 분이 남조선에 계시는 분이 이분이 어쩌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성장하면서 뭘 접했는가?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 그 내용이 대체로 뭐냐면 그 북한의 체제하고 그 북한 사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이라는 걸 이제 그 알려주는 책인데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회의 레벨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그때는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실 때인데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님의 대통령님만을 저술한 책이 있어요. 북한에. 지금 제가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는 외놈하고 똑같은 체형을 가진 외놈이라는 거.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의 내력을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안 내력하고 굉장히 가공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신 이 여성 문제 부분에서 굉장히 나쁘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선 북한은 뭐인가 박정희 대통령 우선이야 정책적인 면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오직 뭐인가 인간이 도덕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나쁘게 하신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쓴 이 부분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또 본인들이 더 하지 않습니까? 여성 문제도 본인들이 더 한데 아마 본인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생동하게 잘 쓰는구나. 본인들이 그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들이 경험으로 그걸 박 대통령에 대한 이 묘사를 이렇게 생동하게 잘하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자체가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신분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모든 사물을 물음표를 붙이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지금 모순을 계속 안고 근데 북한 분들은 우선 북한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사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련된 사고만 하재도 힘드니까 그래서 교육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저는 아직 아마 탈북민들 여기 오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못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장소에서 이게 이야기 하신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그분들도 탈북민들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본인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나쁜 부분과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북한 사회나 한국 사회, 북한 사회 뭐고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조금 제 본인이 참 섭섭하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섭섭하게 들려온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탈북 후에 박정희 대통령 책을 맨 처음에 사셨다고요? 네. 일본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제일 먼저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지금도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배울 부분이 있어서 두무니도 보고 하고 몇 부분은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줄도 치고 꼬꼬도 넣고 그렇게 하고 보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접한 책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볼 때 말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고향에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근데 왜 한국에 이전 한 5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몇 번씩 짧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로 고향에 발을 옮기지 못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제 마음이 아직은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많이 정돈이 안 돼 있고 이런 데서 조금은 좀 제 마음이 굉장히 그분의 고향으로 갈 때는 모든 부분에서
그 침착하게 마음이 다 정돈되고 이럴 때 순수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좀 마주서고 싶고 그때까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한국사의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가 조금 마음이 그 정돈돼서 그럴 때 좀 더 바른 자세가 제 바른 마음이 됐을 때 그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언젠간 꼭 가고 싶습니다. 그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뭐 굉장히 놀랐죠. 그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선전 그런 걸 빼놓고 그 이분이 이 책에 서술된 굉장히 비상한 분이시고 이 한반도에 이런 분이 그 나오셔서 물론 뭐 대통령까지 하지 않으셔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그 수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한반도가 이분이 이러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 그 대통령이 됐다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정말 그거는 하느님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저는 아무래도 북한에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북한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때, 야, 정말 이런 분이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또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러한 그 정확한 통찰력과 굉장히 빠른 그 문제점을 굉장히 정확히 통찰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이러한 거를 조금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관에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책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 특사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님은 북한 체제를 굉장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주도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도권을 북한 전략에 관한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 하면 경제가 우리는 지금 부단히 경제를 올려야 된다. 경제가 올리게 되면 자연히 북한이 뭐 힘을 들이지 않고 온다는 걸 자기 쪽으로 온다. 저 사회는 절대로 우리보다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시라는 걸 그때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지금의 이 경제 차이를 그때 꿰뚫어 보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야, 그때 당시에 그걸 보셨구나 하고 굉장히 그런 정확한 그 부분이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시야, 통찰력 이런 거를 제가 좀 배우려고 어떨 때 답답할 때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식당을 하시잖아요. 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10월 유신을 왜 하셨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이 유신 정치를 공부를 공부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왜 일본이 군대화된 결정적인 거기가 유신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한국은 유신하고 독재라는 말을 두 바다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일제 앞잡이하고 여성 문제의 그걸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쪽에 북한 쪽에 이제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거는 그런 저의 귀한 시간을 그게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 생각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많이 들리는 유신이라는 단어하고 와도하고
독재라는 와도가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하필이면 유신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일본 역사와 관계돼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더 명확한 그 결론, 제 스스로 누구한테 뭐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명쾌한 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라는 단어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지만 저는 이것이 제 자신으로서는 이게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한 걸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이해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 매일이 전투인 겁니다. 제가 정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오너로서 순간에 해되고 어느 구석을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가게가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면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어떨 때는 막 지금 영업시간인데 직원이 뭘 잘못하고 그게 제대로 이미전이 거기는 제대로 큰 소리가 나가고 억양이 조금 잘못되게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하물며 그때 당시 한국의 역사도 그 한편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된 역사, 그 한반도의 그 지금 흐름을, 이게 북한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 하는 걸 제 스스로가 좀 납득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때 당시 한반도의 정세나 그때 당시 국민들이 그 마인드,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런 정도를,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됐다면은 저는 더한 독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것 같고,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독재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자체를 저는 아직은 완전히 좀 부정을 하고, 또 독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저희 견해도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견해를 얻자고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우선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제가 동해안에 있고 그 서해안에 가야 되고 평양으로 장사를 가야 되고, 저는 신의주도 가고 개성도 가고 해산도 다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도로가 어느 만큼 그 실리가 없는 도로인가 하는 걸, 그 한 번에 이제 몇 년은 그 세멘토라는 게 이제 그 강도의 그 연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은 그걸 이제 다 그 자재를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 하면 계속 마사지고 하고, 이 북한이 실리가 굉장히 나쁜 시스템으로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이 책 안에서도 이제 읽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심한 반대를 부딪혀서 그게 이루어졌는가. 근데 또 그 심한 반대 속에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 역시 사람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네 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북한에서부터 인식이 이 책에서 조금 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힘들게 헤쳐오시고, 그런데 그 경부 고속도로를 제가 작년에 부산까지 하는 과정에 버스로, 육로로, 원래는 KTX를 타려 했는데 제가 그런 데서 굉장히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간을 굉장히 혀를 따지는데, 그래 KTX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하면서 잘못돼서 그 표를 못 사게 된 것,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빨리 가는 게 고속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터미널로 가서 그게 하게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간선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도로가 잘 돼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머리가 조금 있는 자꾸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했을까 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통찰력과 그 추진력과 그런데 또 그분이 그걸 다 평가를 못 받으시고 너무나도 한국 국민들이 너무하시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굉장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걸 보면은 본인하고 연결을 짓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또 일반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있어도 탈북민이라는 자체가 흔한 케이스가 아니, 그 흔한 운명을 지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특히 북한에서의 또 좀 특이한 그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할 때 이 아픔이나 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공유할 때 이 굉장히 같은 그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지만은 이 힘들겠구나 하는 걸 그 박정희 대통령님 그걸 보면 그 한국 분들이 평가를 보면서 그 너무 야박하다는 정도를 좀 지나고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자기하고 조금 바꿔놓고 자기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경제의 기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닦으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많이 봐요. 또 뭘 생각하는, 전 주제 넘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이제 발전할 그게 굉장히 참고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또 측면도 제가 아무래도 북한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절강 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공업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자원을 최대한 하려고 해서 이 세계를 잘 살겠는가, 자기 백성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 그다음 또 이 한국이 사실은 북한보다 굉장히 일제시대부터 이게 농업지대였지 않습니까? 농업지대면서도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늘 배고프며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우선은 배고픔을 없애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배고픔이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는 꼭 이해하고 싶은데 이거는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의 그 굶어서 배고픈 심정은 여러분이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가? 열흘을 음식을 잡수지 말아보세요. 열흘을.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열흘이었는데 정말 물만 먹다가 그 물이 이제 먹구멍을 넘길 수 없는 정도가 된 게 막스가 열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언제까지 내가 굶어서 그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거는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북한이 한 동포로서의 아픔을 조금 공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을 없애준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음식이 들어가서 우선 생명으로서 살아있어야지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부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이제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럴 때 그 슬픔과 괴로움, 고통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서도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체험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체험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열흘을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굶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악마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 쉽사리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왜 악마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열을 먹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가장 흔한 방법이 내가 열을 견뎠으니까 사람은 열을 견딜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열을 금길 수 있어요. 제가 악마가 되면. 그러니까 역사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에도 그 조선실록이 있어요. 역사책이. 근데 그 북한이, 저는 조선실록을 이제 몇 권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가. 이게 참 이 악랄한 고문의 부분, 그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야,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데, 북한 정부는 그걸 보면서 뭘 배우는가? 아, 인간이 이런 정도의 고문의 강도는 견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강도의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이 악인들은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역사의 악인, 이 나쁜 부분을, 정말 이 나쁜 부분은 모든 국민이 76억 인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인권 활동을 하고 그러한 악인을 바로잡고 악의 순환을 바로잡고 이런데 조금은 업으로서 하나의 업으로서 좀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인들이 못하면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대신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기에 박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저는 너무 멋진 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정말 매력 있는 분이시고, 아주 청명함이 넘치시는 분이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분이 표현, 문학적인 감각, 그 다음에 이거 필체, 하여튼 모두가 좋아요. 모두가 좋은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고, 개인적인, 이분처럼 그렇게 욕심이 없이 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항제철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발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사람은 옛날부터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요. 한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는데 북한은 다리 부러진 노루가 한 군데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부류가 모인다는 그 말이 있는데, 결국은 박 대통령님이 사람을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맡기실 때, 선출을 하실 때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용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인이 욕심이 없으세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제 지찬이 돼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하기 불편한데, 제가 지금 북한 인권 활동에 제 가게에서 본 일부분을 가지고 저는 지원이 없이 제 돈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회원님들 돈, 또 가장 믿는 정말 북한 인권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몇 분의 기부금, 이거 가지고 가요. 근데 거기에서 액수가 제일 많은 게 제가 이제 제 가게에서 본 수입의 돈을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인간적으로 제 자신을 그래도 네가 북한이라는 험한 세상에서 조금은 인간다운 면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절로 저를 다독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부분에서 그분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데서 이분이 정말 이게 정책을 하시는 데서 본인이 사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무슨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비자금이 아니라 국민이 해드려도 이롭다. 이게 회사라면은 이만한 지분은 가져도 당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정말 헌신을 하셨거든요. 헌신을.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인간을 파악을 하고 할 때, 저는 북한 사회의 이 입만 터지면 아름다운 단어를 다 찾아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저는 북한 사회에 살면서 뭘 체득했는가?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은 안다. 그 사람은 말은 저는 믿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책을 한 번만 읽는 게, 왜? 이 머리의 이 생각의 돌아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는 한 번 읽어서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시대적 배경을 꼭 같이 깔아서 공부를 하시고, 같이 읽으시면은, 이게 얼마나 머리가 전제적이시고, 마음이 순수한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욕심이 생기고 이럴 때면, 이분이 책도 다시 읽어서, 무엇인가 리더가 되는 사람은, 조그마한 조직이라도 이끄는 사람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자기가 배급을 준다든지, 무엇인가 돈을 지불하든지 할 때는 꼭 이분이 책을 읽으면 정말 누구나한테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여튼 저는 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실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점을 여쭙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북한 정책, 그분이 한반도라는 통일된 한반도의 그림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북한 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모든 게 파괴되고, 인간의 도덕성,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제일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다 파괴하는 그런 사회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인간이라는 형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북한의 독재자들이 풍에 파도에 타서 자기 리로운 것만 취득하느라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 정부의 그러한 부분을 직시하고 조금 무엇인가는 이게 잘못됐다. 인간은 저는 전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본능은 굉장히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교육을 받는 속에서도 인간은 꼭 이것은 옳구나 이것은 나쁘구나 하는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게 흐려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게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게 굉장히 나의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금으로도 못 사는 그 시간이 내가 인간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물체도 아닌 정말 다른 부류의 그러한 실체로 살아왔구나 하는 걸 후회할 때가 있다고. 저도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요. 그래서 꼭 직시를 하고, 또 북한 정부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곰곰이 고찰해 보면은 거기가 자기를 수양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에 관한 북한 정부가 퍼뜨리고 있는 책하고 다른 정확한 정보에 대한 관한 책을 저희들도 북한에 이제 조금씩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접하시게 되면 한 번을 읽어서는 이러한 위인들이 사고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공부와 같이. 공부도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서는 다 이해를 못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번, 20번을 해서 제 몸 안에 일부러 고착을 시키거든요. 그렇듯이
몇 번 읽다 나면 정말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느껴지고 또 그로부터 받는 행복감이 있어요. 단지 이분을 존경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내 이 순간이 그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분을 만났구나. 또 이 부분에서 그런 분이 행복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저희 의견을 조금은 참작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우님?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태양이 저한테는 한우님이었어요. 그 한우님이 저 등을, 겨울에는 제 등을, 집안에는 찬 온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가 비치는 날에는 그게 몸을 녹이고, 그러니까 해가 이제 안 나온 날은 몸이 꽁꽁 얼어있고, 그 꽁꽁 어는 그 아픔과 고통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햇님을 사랑해요.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면, 우리 한반도의 햇님이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햇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서투른 말이지만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